네, 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늘 함께 하셨던 이상민 씨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아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미리미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핵 공유가 아닌 것을 핵 공유라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오늘의 미리미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볼게요. 먼저 보기로 제가 드린 거는 핵 인지 감수성 그리고 원자력 병원 입원 치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87%의 응답자들이 원자력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금도끼 은도끼님은 듣기 평가에 이어서 읽기 평가, 이제는 느낌 평가까지 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이상건님은 핵 공유 느낌으로 핵 전쟁터 한가운데 살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실시간으로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명 가까이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주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론가님도. 네. 우리가 이렇게 템리 시간에 정리하는 경제 이슈들을 일주일치 쫙 모아가지고 네. 모음집으로 올렸거든요. 제작진분들이 특별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주말에도 열리랍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의 템리를 모아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어제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대한 댓글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네. 이 코너의 이름을 류시민이라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케이트님이 주신 제안인데 류미리, 박시동, 이상민 이렇게 한 글자씩 따가지고 네. 하자라는데 조금 오해 혹은 혼동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켈리문님께서는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코너 아주 좋아요라고 하트 남겨주셨고 터프가이 유수님은 이 영상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라고 네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큰일 났네요. 부응해야 되는데. 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1분기 대중국 수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네. 우리의 수출이 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28.2%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올해 수출 전체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7.1%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평균치에 비해서 줄어든 교역국의 수치를 봤더니 23개국 중에서 우리가 1등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8.2%. 네. 한번 봤더니 일본은 마이너스 19.5%. 그리고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미국은 마이너스 1.7%. 지금 미국이 1.1%인데 우리가 28%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 규모가 2위였는데 지금은 5위까지 밀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된 것은 역시 반도체 영향인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돈 벌려고 하냐. 그리고 중국 대륙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정작 미국, 일본보다 매맞는 건 우리. 이런 말이 많았어요. 네. 수치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사드 한한령 때도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LG 공장 방문했을 때 바로 네.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공장장 표현에 하면은 싸다기를 날린 것이다. 중국이 화해하자고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뺨을 때린 격이다. 그게 또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우리가 결국 중국 대륙이 앞장서서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니까 네.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지는 건데 라고 하는 기사를 바로 이어서 갖다 붙여볼게요. 네. 대만의
1인당 GDP가 18년 만에 우리를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에 32,811달러. 그냥 우리 돈으로 편하게 계산하면 1인당 4,390만 원이에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4,313만 원입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만은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했고 우리는 2.6%씩 성장을 했고 특히 작년 최근에 우리의 환율 하락폭이 컸던 것이 역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해보시면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무역 구조가 비슷해요. 네. 제조업 중심이고 반도체 중심이고 그런데 작년에 대만은 무려 반도체 우위에 힘입어서 514억 달러 무역 흑자인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중국 시장에 결국에는 뚫지를 못해가지고 478억 달러 무역 적자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성장률 상향 중이에요. 중국 시장도 열리고 미국 시장도 열리고 코로나는 다 끝났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만 뒷걸음친다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실감을 못했어요. 뻥인 줄 알았어요. 뻥이 아니었어요. 대만보다도 못 버는 나라가 됐다. 이게 다 중국 반도체 시장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때문이기도 하고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네.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회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네. 예, 국제 소식 짧게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새 주인이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실리콘뱅크 은행 파산한 이후에 가장 약한 고리로 그렇죠. 지목되는 은행이 다음 타자다. 이 은행인데 지난주에도 전달해드렸지만 주가가 90% 이상 급락을 했어요. 3월 초만 해도 100달러 넘었던 주가가 28일은 3.5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행이 지금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 당국에서 결국에는 큰 은행들에게 이거 인수해라. 인수할 사람 제안서 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늘 새로운 주인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번 주가 사실은 미국에 집중해야 되는 주가 아니에요. 방금 이 은행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거에 관한 주요 통계가 막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주기 때문에 이 소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부릉부릉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셔서 감사하다. 쉬는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쉬시는 것 같은데 쉬는 날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런 가운데 박시동 평론가님 가디건은 색깔별로 다 있나요? 빨주노 초파남모 아, 예. 이런 질문이 패션에 들어왔는데요. 신경 좀 쓰고 있고요. 네. 이상민 씨가 안 계셔가지고 아까 그 우리 유 기자님하고 얘기했는데 저도 비장의 이런 날을 대비해서 성대모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숨겨진 패셔니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색까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성대모사 다 되면은 말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씨 몰래 한번 시도해 봅시다. 네. 자, 그럼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10mm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 또 나오셨고요. 네,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오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상민 씨. 있을 때 잘해야죠.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반성하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깜빡할 것 같아서 먼저 짚고 갈게요. 미리미터. 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이후 여러분이 받고 있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기 1번은 핵 공유 느낌, 보기 2번 탄핵 느낌 이렇게 드렸는데요. 99% 응답률은 100%죠. 99%가 탄핵 느낌이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탄핵 느낌을 아시나요?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도 나온 건가? 네. 대한민국 유일한 어떤 느낌인지 좀 경험자님이신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쾌하네요.
네, 댓글 보면 진짜 미터. 네, 다른 여론조사 오늘 지지율 올랐다고 하던데 점점점 있고 핵 공유 느낌은 뭔가요? 상상 임신 같은 건가요? 이렇게도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자,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침몰하는 한국 수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이 1995년 이후 가장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496억 2천만 달러로 지난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수출은 지금 7개월째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부진한 상태인데요.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1%나 감소하면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반도체 한 품목에서만 수출이 44억 달러 줄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액인 83억 달러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반도체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제 무역 수지죠. 무역 수지는 지난달에 26억 2천만 달러로 적자입니다. 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무려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적자액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상황입니다. 올해 토탈 벌써 259억 달러 적자입니다. 안 좋은 수치가 너무 많아서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나라 살림이 얼마나 어렵냐. 이런 통계가 잡힌 이래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적자가 심하다.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딱 두 가지만 외우고 지나가실게요. 중국 반도체. 이거 못 풀면 우리 힘들다. 예. 경제에 또 한 말씀 적자. 하셔야 되겠죠. 예. 적자를 네. 수첩의 적자. 그렇죠. 적자를 적어 놓으셔야 되죠. 네. 저는 그 역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사책을 태우면 불국사 이상입니다. 나는 그 이런 놈이 좋더라. 오늘은 되게 간단하네요. 수첩 공주라는 댓글 나오고 있는데 육박근님. 그 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면 육박전. 어머, 뭐 누가 안 웃어? 하하하 다음 거요. 하하. 네. 지금 증권 시장에서 가장 지금 관심 가는 뉴스죠. 대규모 하락 사태가 빚고 있는 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해서 지금 연기금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삼천리 등 도시가스 관련주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이죠. 여기에 매도 폭탄과 CFD 반대 매매 출회 등으로 지금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내 연기금도 함께 묻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이 이게 지금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한 주식에 최근 1년 넘게 1,300억 이상의 순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중형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펀드들의 연금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이 주식을 산 건데요. 그래서 막대한 지금 평가 손실을 현재 입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저는 이번 사태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매일 보시는 게 무슨 임창정 씨, 박혜경 씨 이런 유명한 분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만 보고 계시는데 네이밍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돈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할 때 그 내 돈 있지 않습니까? 내 돈 피 같은 내 세금이 들어간 우리 연기금이 여기에 물려 있다. 네. 이제 이것은 임창정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댓글 중에 이상민 씨 어제 아파서 못 온 거 아니냐, 건강 괜찮냐라는 댓글이 있는데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 바쁜 벌꿀은 그 쉴 시간도 없습니다.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무가 욕을 하면 나무가 욕을 하면 나무가 욕을 용나무? 목욕. 아이 재밌어. 밖에서 지금 땀을 닦는데요. 잠깐만 어떤 새끼가 하는? 우리 다 메인 적어놔라. 아무튼 주가 조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큰일인데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대요. 그 정말 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들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딸 김오찌. 뭐라고요? 딸 김오찌. 아, 김오찌. 이해 못하는 척. 네. 얄미워. 다음 소식 하나 빠르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감원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해서 제재 조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 즉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내면 불법 공매도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꾸준히 적발은 됐었는데 지금까지 적발됐을 때는 대부분 주문 실수다, 착오다 이래가지고 과실로 사건이 귀결이 돼서 과태료에 그쳐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됐다. 그래서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고 특히 과징금 60억 원 이상이 그 고의 무차입 공매도 두 건에 대해서 부과가 됐다. 이런 뉴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증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공매도 늘 우리 개미들이 머리가 아픈 주제인데 개미들 아프게 했던 그 공매도 중에서 불법 공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늦게 고의 불법 공매도가 잡혔다니 만시지탄이다. 이걸 이제 와서 자랑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네.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우리의 주식은 네. 쌀, 밀 아니겠습니까? 그 피자를 만듭니다. 그걸로.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뭐죠? 책 피자. 아하, 예. 잘 잠깐 들었습니다. 저놈은 끝까지 하는데. 메일 PD님 더럽다, 숨으셨어. 더러워. 네, 네, 좋습니다. 나랑 무슨 맨수를 져서. 선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김종환이라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진행이나 하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까먹기 전에 짚고 가겠습니다. 밀리미터.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입니다. 이 얘기를 어제 그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했다고 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드린 보기는 1번 자아 비판하느라, 2번 자포자기해서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네, 자포자기해서 93%, 자아 비판하느라 7%로 나왔습니다. 댓글 잠깐 보면요. 자아 비판, 자포자기 둘 다 아니다. 자취다. 스스로 마시고 스스로 취한 것이다. 여러분, 목적어는 빠졌습니다. 성렬이는 아직도 술에서 안 깼다고 봐요. 아직도. 아니, 그 언제부터? 연기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아직도 안 된다고 노답이라고 봐요. 노답. 알겠습니다. 구름이 그린달님 질문이 좀 어렵네요. 크크 부릉부릉 시동이나 걸어봅시다. 그리고 90도치맨 자아가 있어야 자아 비판을 하죠 등등의 댓글이 있습니다. 서동욱님 김총수 흰색 베이지색 잘 어울려 이런 댓글은 자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거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자 시동 걸어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상승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석유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영향이 컸어요. 하지만 외식 가격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 또 국제 유가 이런 거 변동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물가는 불안하다. 이런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소비자 물가는 3.7%가 올랐는데 석유류는 16.4%가 내렸죠. 이게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3.7%가 올랐고요. 또 외식 물가를 비롯한 우리 개인 서비스 물가는 6.1% 올랐고 결정적으로 외식 물가가 7.6%로 이제 밖에서 밥 먹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가 좀 잡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 왜냐 아직 안심하기는 금물이다. 외식 물가가 7%라는 게 이게 사실은 체감하면 엄청난 건데요. 결정적으로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나오는 수치들은 작년에 이미 폭발적으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얹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거 이상입니다. 자, 서민들의 물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보실까요? 물가
물가에 내놓네 마냥 그 국민들이 좀 정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정부는 그 연신내 정신으로다가 그 오나전 개노답 정신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연신내 연신내 정신? 오늘 좀 띄워달라고 봐요. 네. 연. 연. 연일 악재만 만드는 이 정권 신.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네. 내게 전권을 주세요. 기승전 정권을 달라.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필요하시죠? 네. 그 뉴스공장에는 그 공장장이 비대위 사태가 왜 벌어지지 않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진행이나 하라고 봐요. 자, 두 번째 두 시동 번째 걸어볼까요? 소식인데요. 5억 원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죠.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어렵습니다. 이것을 더 낮추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3억 원짜리 이하는 43%, 3억에서 6억 사이는 44%, 또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7만 2천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 대비를 나눠보면요. 2억 원 이하 주택은 19만 8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2만 3천 원을 감소하고요. 또 5억 원대는 15만 4천 원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공시가액 비율이 60%다 그러면은 60%인 가격인 6억을 놓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액 비율이 낮아지면 10억 원짜리가 만약에 45%를 적용하면 4억 5천 정도라고 놓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세금 계산하는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내가 내는 재산세 낮아지니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세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올해 20조가 펑크 난다는 게 발표가 됐는데 점점 그 세수 펑크가 커져서 지금 30조를 예측하고 있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재산세를 깎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세금이 더 추가로 덜 거칠까 봤더니 최소한 7천억에서 1조 사이가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세금이 안 거치는데 1조에서 7천억 사이가 세금이 덜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부 살림은. 자, 이러면 과연 이렇게 전국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상황에서 세금이 더 부족한데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네. 있죠. 지금 1주택자들 전국적으로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아주 비싼 아파트들,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아파트들 그거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종부세 그렇죠.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은 지금 펑크가 나든지 말든지 이번에 이 서민주택을 깎아주고 이거를 핑계로 차별성을 운운하면서 종부세 역시 깎아주려고 하거나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죠. 이러나 저러나 세수 문제,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그 경제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 나를 찾는 손길들이 많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눈물까지. 알 없는 안경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셨는데 어떻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이거 슬프신가 봐요. 눈곱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진행해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빠르게 소식인데요. 빠르게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7년 만에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재무장관 추경호 총리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일본 니네들 화이트리스트 좀 빨리 복원해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소리인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교류가 확대되면서 뭐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게 우리한테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일본 재무장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 문제 이런 거 좀 공동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랑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굳이 갖고 온 이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이걸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한국과 일본이 교류한 이래 지금 57년 동안 일본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7년 연속 무역 적자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그동안 얼마나 적자를 기록했나. 총 누적액이 926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가 활발하면 할수록 적자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노재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좀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정부 압박에 말씀해 항의하면서 지도자는 노동절에. 기본적으로 지덕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덕이 있다고 봐요, 성렬이는. 알겠습니다. 레임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태밀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정부 압박에 항의를 하면서 노동절에 분신 시도하셨던 건설 노동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뒤로 듣네요. 네, 태밀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129만 명이거든요. 근데 공장장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150이 넘으면 너가 그동안 받은 명패 선보일 수 있게 하겠다. 제가 몰래 지금 요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거 하나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여러분께 받은 수많은 명패를 나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여러분께 널리 알리는 바입니다. 자, 인사 먼저 드려야죠.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노년주민 리명박입니다. 네, 오늘도 손수 직접 만드신 녹조 라떼. 녹조라떼 네, 시원해 보입니다. 영상강 영상가. 네, 잠시 뒤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밀리미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 자신에 대한 공세가 북한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쭤봤습니다. 결과 바로 보면요. 99% 이럴 땐 북한 핑계가 최고니까 나머지 1%는 뭔가 증거가 있어서 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머랭 버피님 저기는 압색이 불가능하니까 라고 달아주셨고 또 북한 본인이 배후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JJ님 지금부터 조선중앙테레비 대영어 동문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출연료 얼마 주나? 출연료 모릅니다. 돈을 줘야지. 돈을 얼마 받아? 비밀입니다. 아니 돈을 받아야 돼. 해먹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해먹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해먹고 싶습니다. 자, 왜 부릉부릉. 투명하게 해야 되지? 네? 투명할 필요 이렇게 없어. 탁 하면 안 됩니다. 나 어디 말투야 나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KDI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160억 불로 예상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당초 KDI는 올 2월에 275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것보다 무려 115억 달러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298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였거든요. 만약에 이 수치대로 간다면 작년에 반토막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네. 당연히 요새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주요 원인은 역시 반도체 하락과 수출 부진 때문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정도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15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상황인데요. 경제하면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경상수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예정인데 어떻게 경제가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해법은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즉 경제에는 세 가지 유, 3유 해법이 필요합니다. 삼류. 첫 번째 운 띄워주세요. 유. 유쾌함, 유. 유연성, 네, 마지막 유. 유인촌. 아. 연기 잘해. 찍지 마 하다니 잘 찍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인데요. 네. 저축은행 부실 채권과 연체율이 각각 5%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말 79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이 5.1%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1% 높아진 상황인데요. 안 좋은 소식은 연체율도 나란히 5.1%를 기록했다는 건데 연체율이 5%를 넘긴 거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또 처음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속에서 연체 채권의 제한적 매각이 영향을 줬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금융당국이 사실은 코로나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인들 우리 연체 발생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은행이 대부업체 등으로 채권을 팔지 말고 캠코로 가져와 이렇게 해서 매각을 캠코로 일어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캠코가 그 매각 채권을 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이걸 캠코에 넘기질 않아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인데 이랬더니 금융당국에서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부실채권 나오면은 민간에다도 팔아라고 민간 매각을 허용할지를 지금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잘 보세요.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그 채권이 부실화됐다. 그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다시 민간에 매각한다라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성 채권 추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캠코가 채권 매입 가격을 높여주면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손쉽게 야, 저축은행 연체율을 높아? 그럼 이제 민간에 팔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축은행 연체율.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모름지기 사람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잖아. 아, 어준이 안 들어가나? 아직 멀었어요. 저 새끼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렇죠. 고생 나쁜 새끼. 많으셨습니다. 류기전 안 들어가요? 저는 갈 일이 없죠.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습니까 아내는? 국립 호텔 좋아요 요즘에 운동도 시켜줘. 아, 청계천이나 한번 나가볼까 해요. 조만간에 나오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청계천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한번 올래요? 가시는 날 맞춰서 한번 가보세요. 이재호랑 같이 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심은 사실은 이번에 0.25% 올린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예측이 됐는데 그렇죠. 이번 인상이 올해 마지막 인상일 것이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빠졌어요. 성명서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인하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아니다. 앞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사실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금리의 영향이잖아요. 우리는 3.5, 미국은 지금 5.25. 그래서 한미 금리 차이가 1.75로 지금 역대 최고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봤는데 가계부채라든지 PF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도 따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제발 환율 불안 같은 큰 문제만 안 생기기를 기도하자 이런 상황인데 또 미국 금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4대주의는 근데 안 됩니다. 그렇죠. 4대 강주의로 가야 됩니다. 4대 강주의. 그래. 네. 금강으로 나가고 아라뱃길로 자전거 타고 좋아요. 좋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시나 봐요. 네, 지금. 네. 그래. 1분에 한 번씩 바르시네요. 그 지도자는 세 가지 B가 필요합니다. B. 삼비 비요? 정신, 삼비 정신. 네. 준비, 준비. 죽비, 죽비, 특갈비. 뜻갈비. 다 특갈비로 해야 돼. 네, 이 명품이고 뭐고 다 사야 돼. 네, 3비가 필요하다는 MB의 말이었습니다. 난 MB. 요즘 좀 폼이 좋아.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너네는 한번 올라올래요? 좋습니다. 네, 초대만 노숙밥 해주시면 먹어야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시간이 없겠군요. 네, 짧게 공지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 지금 구독 130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눌러주시면 저의 수많은 명패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인사해 주신다면 구독 눌러가지고 네. 한 방에 가야 됩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안 누르면 허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 땡큐.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제 새 명패 잘 보이시나요? 공개합니다. 첫 번째 명패예요. 지금 9만 명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으로 유튜브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
라는 연령대에 가장 가까운 이상민 씨는 잠시 쉬어가는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시동 평론가님만 모셨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부릉부릉. 어린이는 집에 보냈나요? 네? 어린이라서 어린이에 제일 가까운 예. 우리 셋 중에서. 네. 자, 일단 미리미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 취임 1주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자, 98%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화자찬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점점점. 성과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부릉부릉 네. 바로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경제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유럽의 금리 역전 현상이 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은행이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 9시 넘어서인데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네. 자, 유럽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커요. 그래서 한 작년 10월인가 10.6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에는 7.0. 아직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소폭 인상이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전날 미국이 0.25를 올려서 지금 한미 그 금리 차가 사상 최대 구간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유럽도 0.25를 올리면서 한국보다 유럽 금리가 높아진 사상 최대 구간에 들어갔어요. 세계 큰 경제 블록 하나인 미국 쪽에서도 우리보다 금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역대급에 들어가 있고 네. 유럽도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 들어가 있고 네. 이 양쪽 금리가 다 우리보다 높은 이런 상황도 사상 처음인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금리 시장을 조그만 동네 은행이라고 보면 네. 새마을금고라고 보면 바로 옆에 엄청 큰 은행에서 이자를 더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른 은행이 또 우리 동네에 입점을 해가지고 이자를 더 준다고 하네. 즉 조그만 늑대가 하나 왔는데 큰 늑대가 옆에 또 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로 자금 유출이 있지 않을까, 환율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 또 유럽에서 들어오는 투자 자금이 줄지는 않을까. 좀 심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 유럽 자금이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유럽 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좋은 얘기를 좀 평론가님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네. 이런 소식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소식인데요. 네. YTN 지분 30% 매각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인데요. YTN의 1대 주주가 한전 KDN이고 4대 주주가 마사회였어요. 네. 그런데 4대 주주인 한국 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9.52%에 대한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을 했는데 3일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참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마사회의 그 YTN 지분 매각 공고는 이번이 4번째예요. 지금 3번째 동안 계속 유찰이 네.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선정된 3일은 사실은 1대 주주인 한전 KDN의 매각 주관사예요. 그러니까 3일이 KDN 것과 마사회 거를 1위와 4위를 예, 한꺼번에 전부 다 처리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좀 궁금한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 주주 한전 KDN 거는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사회 거는 1대 주주께 팔리고 나면 경영 프리미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매력도가 다른 두 지분을 묶어서 한 번에 팔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팔고 나면 이 네 번째 거 마사회 거를 어떻게 팔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뭐 이게 제가 금융 전문가다 보니까 금융적으로 뭐 일대 주주 또는 뭐 프리미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주요한 방송에 민영화랑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TV조선이 사느냐 채널 A가 사느냐 한경TV가 사느냐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이 지분 매각의 행보가 이제 본격화된다. 양쪽 다 주관사가 끝났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잠깐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YTN이 남산타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남산타워가 조선타워나 채널A 타워로 바뀌는 순간 저 남산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속도 내볼까요? 미국 은행권 위기가 계속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해서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JP 모건이 샀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팩 웨스트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장 외 거래에서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60% 네. 급락을 하면서 또 위기설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상반기에 뭐 1조 9천억 이상의 유동성을 조달받았고 또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손실만 또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 이 기간에 예금이 50억 달러 이상 이탈이 됐고 또 아직 미실현 손실이 있네요. 미실현 손실이 8억 6천만 달러. 그럼 이런 게 지금 뭐 엄청난 소식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미국 은행이 자꾸 불안하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미국 시장이 불안하면 여파가 이제 지금 글로벌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이렇게 위기설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들 우리나라 분들이 낮을 때가 들어갈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올릴까봐. 이미 투자하고 계셔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날아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 그다음에- 몰리지 예.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은행들의 위기설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큰 빌딩들 있죠. 상업 부동산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막 4천억 정도 하던 빌딩이 지금 800억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미국 상업 부동산에는 우리나라 연기금도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일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20초 남았는데 20초? 네, 짧게. 짧게 어린이날에도 돈 못 버는 어린이 펀드 수익률 말인가요? 형편없다. 오늘 어린이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 준다고 장난감 안 사주고 이게 어린이 펀드야라고 엄청 많이 사준 게 있어요. 22종이 판매가 됐는데 수익률을 제가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봤어요. 수익률이 엉망입니다. 속지 마세요.